안녕하세요. 문소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화가 발달하면서 직접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직접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일도 정말 가슴 따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편지를 보내는 곳, 우체국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한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함께 배워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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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한국의 우체국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먼저 라카 씨. 네, 우체국 이용 지금도 해요. EMS 보낼 때, 네. 수포 보낼 때. 소포 보낼 때도 우체국을 가시는군요. 마리에 씨는 우체국 자주 이용하세요? 네, 저도 자주 해요. 네. 시골에다가 어머니한테 들을 선물이 있으면 그걸 우체국 가서 보내고 아니면 우즈벡으로 서류 같은 거 네. 보내야 되면 그 우체국 통해서 보내요. 그렇겠네요. 자국으로 또 보낼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우체국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우체국은 이렇게 편지나 기타 물건을 보내는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입니다. 인도나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사람들이 우체국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요즘은 우체국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밑에 이렇게 통 있잖아요. 네, 네. 각 집마다 네. 그것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웬만한 거 이제 문자로 네. 이렇게 보내고 아니면 직접 우체국 우리 아저씨 아니고 우리 우체국 아주머니 이제 직접 갖다 주고 사인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종이로 된 서류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네. 있네요. 네,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렇게 편지나 속보 등을 보낼 수 있는 공공기관, 우체국입니다. 그러면 태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 까이 씨가 우체국을 찾은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할 텐데요. 우체국에서 고향 태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까이 씨가 우체국 직원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태국에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상자를 저울 위에 올려주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옷과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 들어있어요. 배송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 배송은 비행기와 배로 보낼 수 있는데요. 비행기로 보내면 보통 요금은 2만 원, 특급 요금은 2만 8천 원입니다. 배로 보내면 배송 요금은 1만 원이에요. 비행기가 더 비싸네요. 비행기가 배송도 더 빠르고 배는 분실 위험이 있어서 중요한 물건이라면 비행기를 추천해드려요. 그럼 비행기로 할게요. 네,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먼저 라카 씨, 까이 씨가 어디에 갔나요? 우체국에 태국으로 소표 보내러 갔어요. 그렇습니다. 우체국에 태국으로 소포를 보내러 갔습니다. 그러면 까이 씨는 소포를 어떻게 태국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마리아 씨?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네. 배로 보낼 수도 있고 비행기로 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비행기로 좀 더 비싸요. 배로 보는 것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더 비싼데 비행기로 보내려고 할까요, 라카 씨? 배로 가면 분실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네, 배는 오래 걸릴 수 있고 비행기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했죠. 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까이 씨가 우체국에 온 이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국에 소포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태국에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에서 소포를 보내다입니다. 오늘의 표현. 소포를 보내다. 태국에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표현, 소포를 보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라카 씨부터 소포를 보내다. 소포를 보내다. 좋습니다. 네, 마리아 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포를 보내다. 소포를 보내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포를 보내다가 어떤 뜻인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라카 씨? 소포는 물건이나 선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거 네, 상자에다 넣고 포장해서 우체국으로 가서 보내는 거예요. 네. 선물이나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포를 보내다에서 소포란 조그맣게 포장한 물건을 얘기합니다. 두 분께서 잘 맞춰 주셨고요. 여기서는 어떤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는 소포 우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소포를 보내다 라는 것의 뜻은 포장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그 뜻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보셨는데요. 소포를 보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물을 소포로 보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까이 씨가 우체국에서 소포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이처럼 물건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면 가장 먼저 우체국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라카 씨? 상자에다 물건 먼저 넣어서 패킹해야지요. 네, 패킹해야지요 하셨는데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포장하다가 됐겠죠? 다시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물건을 포장하다. 상자에 물건 넣고 포장하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물건을 넣고 포장을 해야 되겠죠? 물건을 포장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새롭게 나옵니다. 포장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마리아 씨? 포장하다는 이제 싸는 거죠. 그렇죠. 싸서 이렇게 가져갈 수 쉽게 네, 하는 가져가기 거죠. 쉽게 네.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장하다는 천이나 종이로 물건을 싸거나 묶다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보낼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내기 쉽게 포장을 하는 것이 가장 처음에 해야 하는 일이지요. 지금 그러면 영상 속에서 까이 씨는 물건을 어떻게 포장했나요, 마리아 씨? 박스에다가 네, 넣어서 포장했어요. 네, 우리말로 상자에 넣어서 포장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죠?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상자에 물건을 넣어서 포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상자에 물건을 넣어서 포장했어요. 까이 씨는 이렇게 물건을 상자에 담아서 포장한 상태로 직원에게 또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라카 씨? 저울에다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저울에다 올려놓으세요. 했습니다. 올려놓으세요. 네. 여기서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저울 위에 올리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직원이 그러면 왜 상자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라고 했을까요, 마리아 씨? 그 소포가 무거울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이 소포를 보낼 때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죠. 아마 두 분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물건을, 소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는 겁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첫 번째 표현, 소포를 보내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고 있는 첫 번째 표현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포를 보내다. 보내다의 반대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소표를 받다. 받는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소포를 받는다. 받다. 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소포를 받다는
다른 사람이 보내오는 물건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소포를 보내다, 소포를 받다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 있죠. 소포보다 보통 뭘 많이 받으세요? 선물, 선물, 택배. 택배. 그렇습니다. 요즘은 소포보다는 택배를 보내다, 택배를 받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택배도 역시 똑같이 보내다, 받다 라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라카 씨, 택배를 보내다, 택배를 받다. 택배를 보낸다, 택배를 받다. 네, 잘하셨습니다. 마리아 씨도 한번 해보실까요? 택배를 보내다, 택배를 받다. 그렇습니다. 택배는 우편물이나 짐, 상품을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일인데요. 마리아 씨는 택배 이용 자주 하세요? 자주 해요. 자주 해요? 솔직히는 예, 우체국 가는 것보다는 택배 아저씨를 불러서 집에서 바로 직접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네. 받는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받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쇼핑 좋아하신다고 언젠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택배 주로 보내고 받으세요? 받는 거는 인터넷 쇼핑 많이 하면서 물건을 살 때 이제 네. 집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이즈 안 맞으면 바로 전화해서 그 이제 택배 아저씨 와서 가져가요. 그렇죠. 집에서. 네.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지금 다시 돌려보낸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반품이라고 합니다. 반품, 네. 네, 반품하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돌려보내는 것은 반품이라고 합니다. 네, 택배 자주 이용하시는군요. 네. 네. 한국에서는 이 택배를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도나 우즈베키스탄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거리가 조금 있어서 뭐 한국에는 뭐 당일 택배도 있고 뭐 그 다음날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주말 안 끼면. 이제 인도는 뭐 택배 한 2, 3일 정도는 걸리다고 생각해요. 거리가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네. 다르긴 하지만 네. 보통 2, 3일 정도 택배를 보내면 받을 수 있겠네요. 있어요. 네. 어쨌든 택배 서비스가 잘 발달이 돼 있네요, 인도도. 예, 지금 많이 이제 발달되고 있어요. 또. 네. 그- 우즈베키스탄은 어떻습니까? 그 택배를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 물건 잊어버릴 때도 많고 뭐 그 약간 그 훼손되는 물건도 많아서 네. 사람들이 그 직접 갖다 주는 게 더 그런 경우가 더 잦아요. 자주 해요. 아직은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네. 훼손되는 경우도 네. 있어서 아직 그렇게 발달하지는 네. 않았네요. 이렇게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체국에서 소포 보내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정리. 소포. 조그맣게 포장한 물건입니다. 선물을 소포로 보내다. 포장하다. 천이나 종이로 물건을 싸거나 묶는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종이로 선물을 포장하다. 저울.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기구입니다. 저울로 무게를 달다.